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캐잡술의 김성일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간송미술관을 말한다 해서 경제정선의 금강내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내산은 해약전신첩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겠습니다. 네, 문화잡설 간송과 간송미술관을 말하다 해서 겸재 금강내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재 금강내산은 이와 같이 금강산을 단발령에서 내려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견본 담채, 견본 견에다가 담채 옅은 채색을 입혔다는 이야기고 32.5에서 49.5, 33 50 정도로 크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해약 전신첩 안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발령에서 본 금강산의 정도입니다. 기법은 부관법 말이 어렵나요? 그럼 좀 쉽게 조감도 버즈 아이 뷰, 새가 내려다보는 듯이 그렸다 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궁금증, 부관법의 최신 버전은 뭘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드론즈 아이 뷰 같습니다. 요새는 다 드론으로 찍으니까 드론즈 아이 뷰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새 대신에 드론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노년기에 터득한 우주 자연의 섭리 투영. 저번 동영상에도 제가 겸재를 소개하면서 노년에 터득한 우주 자연의 섭리 투영 하면 뭐냐면은 비로봉을 정점으로 음중양, 안에 양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음양 조화의 주역 원리를 표방하고자 토산이 스릿발 같은 백색의 화강 안봉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질퍽한 청묵과, 즉 담채니까 청묵을 사용했고 날카롭고 삼엄한 골선이 선묘한 대조를 이루며 산뜻하게 어우러져 백년꽃 봉우리에서 청량을 도해내는 듯한 느낌. 이게 간송미술관 홈페이지에 있는 묘사인데요. 이게 전체를 갖다가 연봉우리라고 백년봉우리, 즉 하얀 지금 채색을 했기 때문에 하얀 산악이 백년 하얀 연꽃 봉우리를 형상화한 모양이고 안에 내용은 주역의 음양 조화를 이루게끔 그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금강내산 부분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와 같이 이게 지금 정량사인데 정량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산이 나무가 있는 토산이라 하고 오른편에 보이는 하얀 걸 골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토산 안에 정량사가 포근하게 감싸져 있는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안에 음중 양식으로 해서 안에 저를 감싸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1만 2천 봉을 가슴에 품지 못하면 감히 그려낼 수 없는 그림 아닌가 해서 춘건강입니다. 왜 춘건강이라고 볼 수 있냐면 토산의 나무들 색깔이 파릇파릇하죠. 지금 봄과 같은 그런 춘건강의 면모를 남김없이 표현해낸 금강내산 청도중 백미라고 하는데 왜 백미라고 하느냐면 금강내산을 그린 그림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그림이 백미에 해당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금강대산 부분 학들을 좀 보면 이거는 장안사 비흥교입니다. 비흥교이고 이것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신묘년 풍악도첩 1711년 이 해약 전신첩 그림을 그리기 36년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묘사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1711년 신묘년 풍악도첩의 장안사 그림은 사실 묘사에 많이 치중을 해 있는 그림인 반면에 장안사 비흥교는 조금 생략이 되면서 어떤 준법, 그러니까 열마 준법에 치중해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략도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강내산, 이 그림도 금강내산입니다. 지금 보면 금강내산이 이제 부채에 금강내산을 담아놓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 있는데 보시면은 앞에 금강내산 이것을 부채에 옮겨놓은 금강내산한데 부분적 묘사가 굉장히 세밀합니다. 굉장히 세밀. 어떻게 이걸 갖다 사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냈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면서도 그게 자기의 주역 사상을 녹여놓고 이것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구사할 때 거기 연꽃 봉우리를 펼쳐놓은 뜻이 그렇게 구사를 했으니 이렇게 경제 정선의 그림이 구현되니 높은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은 지본 수묵이라고 수묵 지본 종이에다 수묵화는 뭐죠? 먹과 물만 사용해서 그린 그런 그림인데 28.2에서 80.5 하니까 한 29, 90 이렇게 펼치니까 90, 높이는 29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금강 전경을 일체의 색을 배제하고 수묵으로만 표현했다 해서 그 다음에 수많은 금강산의 봉우리와 골짜기를 모두 그려넣었다. 다음에 정량 사이에 이르는 숲의 우거진 능선을 하단에 늘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수히 많은 봉우리들을 가득 채웠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봉우리들이 12,000봉 봉우리들을 다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경관을 사생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유자재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던 겸재의 70대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겸재 정선의 그림을 쭉 보시면요.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과장이라고 하지만 강조와 그 다음에 생략을 거의 뭐 경지에 이르러서 구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진경산수의 느낌 사실을 다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대가죠. 대가 중에 대가의 풍모를 풍깁니다. 그래서 겸재의 준법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산수화를 그리는 화가가 사용하는 산악, 바위 등을 그려내는 방법. 그래서 준법이 사실은 어떤 화가, 동양화가 같은 경우에는 동양화가의 특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 뭐 이런 정도로, 화가의 특징?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법은 무겁고 부드럽고 날카롭고 따뜻하고 차가운 성질한 형상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모재, 바위, 산화, 언덕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 느낌들을 나타내는 것이 준법이죠. 수직준법 하면 겸재 정선이 창안한 준법입니다. 수직준법 하면 뭐냐면 예리한 필선을 수직으로 쭉쭉 그어내려 나타낸다는 거죠. 이렇게 쭉쭉 그림을 쭉쭉 그래서 피마준이라는 말도 쓰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겸재 정선은 아예 그냥 직선으로 꺾어내려는 그런 준법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내외경의 뾰족한 바위산 묘사에 주로 사용했죠. 앞에 금강내산 보셨듯이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그 다음 그 처음 1711년을 그랬던 풍악도첩에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내려오지만 그리고 그 해학전신첩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의 독특한 준법을 말하기 위해서 근래에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수직준법입니다. 수직준법. 그런데 이 수직준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표왕 강세황은 정선은 그가 평소에 익숙한 필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휘세필법이라고 거기 비판을 하는 그런 또 휘세필법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돌 모양이나 봉우리 형태를 일률적으로 열마준법으로 함부로 그려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열마, 피마준법, 말을 찢어진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주 수직을 찍찍찍찍찍 긁어내렸다 이 말을 비판적으로 표현 강성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재밌는 궁금증에서 진경산수는 왜 실경에 부합하지 않나?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시청자들의 착각 내지는 잘못 아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들 생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재 정선은 진경산수 그러면 사진 찍듯이 우리 경치를 찍듯이 그렸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보이는 것이 보시면 이게 지금 리움이 소장하고 있는 인왕제색도 너무도 유명한 그림이죠. 인왕제색도 너무도 유명한 그림인데 제가 그 인왕제색도는 인왕산을 그린 겁니다. 인왕산을 그린 건데 그러면 저도 인왕산 등산을 해봤지만 여러분도 등산을 해보셨을 분도 계셨겠지만 과연 인왕산이 저렇게 생겼던가?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인왕제색도 그림에서는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큰 과장이 들어가 있죠. 보면 산 봉우리 왼쪽 봉우리가 크게 부각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봉우리도 산악으로 표현을 그렇게 산악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구름이 막 피어나는 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왕제색도가 실경과는 거의 다르지만
우리가 이걸 인왕자에서 그림을 보면 인왕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기 느낌, feel을 갖다가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좀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선의 어떤 거냐면은 기술사에 있어서의 뛰어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경산수화는 우리 땅에 실제한 우리 산천을 그린 그림인데 동양 그림에서는 사실 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분명히 실제 경치를 화폭에 담지만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리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음에도 그리는 매력이 겸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진경산수화에는 대상의 생략, 재해석의 화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경산수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를 그대로 사진 찍듯이 찍은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 겸재 정선의 철학을 녹여서 그 철학을 바탕으로 그림을 재구성해서 해석하고 있고 그 해석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는 겸재 정선이 전하고자 했던 그 사상, 자연을 대하는 겸재 정선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크게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특히 인왕제색도를 보면서 겸재 정선은 무엇을 저렇게 강조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다 다르시겠지만 다른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겸재 정선의 금강내산을 중심으로 진경산수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